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서 미국 정치권은 분열 중입니다. 공화당 정치인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위협을 하면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고,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주 방위군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합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도 미국 입국 시 하루 전에 테스트를 받고 입국 후 격리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준다는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을 하기 사흘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었으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이 끝나고 이틀 뒤에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성년자 소녀 성매매를 한 제프리 앱스틴의 개인 비행기 탑승객이라고 비행기 조종사가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15살 하이스쿨 학생이 수업 도중 아버지의 총으로 3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총상을 입힌 뒤 체포됐습니다. 용의 학생은 부모의 권고대로 수사진에게 묵비권을 행사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오늘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낙태 판결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미시시피주 케이스인데 연방 대법원이 이 낙태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면 곧 미국 26개 주에서는 낙태는 금지됩니다. CNN이 탑 앵커 크리스 쿠오모를 무기한 정직 처분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인 전 뉴욕 주지사에게 혐의 관련 도움을 줬다는 이유입니다. 음식 딜리버리가 기업화된 현재 트럭이나 창고 등에서 딜리버리 음식만 만드는 고스트 키친의 위험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텔레비전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는 항상 찾아갑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하게 될 미시시피 낙태 케이스, 오늘, 내일, 모레 가까운 시일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맨 앞에 말씀드릴 뉴스는 사실은 그 뉴스의 어떤 놀라움의 정도로 볼 때 강도 1은 아닙니다. 그 놀라움의 강도 1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의 첫날인데도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적어도 19개국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대륙 전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60세 이상일 때 전염성이 강한 지역을 여행하시는 것을 미루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강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시행한다고 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적인, 방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국가가 이러한 그 전염병 비상사태 때 하나로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느냐 정할 수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건강에. 그런데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그 분열, 정치의 분열상이 심각합니다. 그것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앞으로 한 일주일 빠르면, 아니면 뭐 일주일보다 며칠 뒤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물론 질병통제국이 앞장서겠죠. 이런 케이스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누군가가 들어오려면 백신 접종자, 미국에 도착하려면 사흘 전에 72시간 안에 음성 테스트를 받은 것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간의 그것은 있지만 큰 것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최종은 아닙니다. 아마 이에 가까울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24시간 이전에 음성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민이어도 다른 나라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24시간 비행기 타기 24시간 안에 음성이다 하는 확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면서도 확실한 그런 그 테스트를 PCS 테스트를 24시간 안에 빨리 받아야지 되겠죠. 뭐 비용도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일단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도 받았고 비행기 타기 하루 전에 음성 테스트가 나왔는데도 일주일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여행객의 경우에는 그렇게 3중으로 지금 안전장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미국에 도착하고 사흘째에 다시 미국에서 테스트를 받게 하고 사흘에서 닷새 안에 다시 테스트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던가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테스트를 하게 한다던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격리를 시키고 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연방 그 정부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바로 발표를 하고 곧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나오고 이게 겨울에 어떻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시기와 거의 지금 그 맞물리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식품의약국의 경우는 식품의약국의 자문단이 먼저 권고를 하면은 그 권고를 거의 식품의약국 전체적인 그 투표에서 또 통과가 되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바이러스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어제 식품의약국의 자문단이 머크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긴 했는데 이 투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성 13, 반대가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더 찬성이 많아서 자문단은 통과를 시키게 된 건데 찬성 13에 반대가 10이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머크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안전과 그 베네핏과 말하자면 위험, 리스크, 베네핏 or 리스크 사이에서 의견이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치료제로서 써야지 된다, 승인을 해야지 된다가 13명, 승인하면 안 된다가 10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승인은 났고 이 이후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국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야지 되고 식품의약국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질병통제국이 똑같이 식품의약국과 같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은 머크사의 이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라는 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치료제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약한 사람에게서 이제 병원에 가기, 증상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평소에 질병이 있다든지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좀 높은 사람을 위한 그런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로 병원에 가는 것을 막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2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800g씩 닷새를 복용을 해야지 되는데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는 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단이 승인을 했으니까 아마 이것은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데이터 보면은 효력이 30% 있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30%를 가지고 위험도를 가지고 가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부터 오미크론 그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미 그 감염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치료제도 무료로 한다는 그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죠.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변이 바이러스라도 백신을 100% 무찌르고 완전히 그 사람 세포에 달라붙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이 12월의 첫날이지만 며칠 있으면 또 연방정부 셧다운하는 것, 임시로 이제 예산안 확보에 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지금 연방정부에서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1월 초부터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회사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특히 그 마이클 리 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까웠던 그 의원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산안을 다시 그 추가로 통과를 시켜서 하는 거 여기 안 하겠다. 셧다운까지 시킬 수 있다. 셧다운 위험. 지금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셧다운은 없다. 연방정부 문 닫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화민주 정치인에게 나쁘고 국민에 나쁘고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셧다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이클 리 의원 같은 경우는 셧다운 하도록 나는 투표에 보탬이 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이 새로운 예산안이 또 통과가 돼야지 뭐 12월 중순쯤에 연방정부 문 닫는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나도 그럼 거기에 투표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연방 판사 2명도 역시 바이든 그 행정부의 이 같은 행정 명령에 대해서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미주리도 그랬고요. 이번에 켄터키와 루이지아나 판사가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거든요. 루이지아나의 경우는 루이지아나의 검찰총장과 다른 뭐 13개 주가 합쳐서 소송을 한 것이고 켄터키에서도 아무튼 임시 시행 중지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의회를 패스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그 비상사태 때 국민의 자유를 그 규제하지 못한다. 이게 그 항소법원의 제5 항소법원의 뉴올리언스의 항소법원 판사의 판결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연방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여행객에 대한 규제하고 치료제 승인하는 것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 하고 또 연방 판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판사가 뭐 백신 의무화 같은 것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주는 백신 접종을 안 해서 해고되는 사람 연방 정부의 어떠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메디케어 그런 분야에서 메디칼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1월 초까지 백신 접종 완료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해고된 사람에게는 실업수당을 연장해 주겠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백신 접종을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커멘테이터도 있더군요.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다.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그 사람이 해고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실업수당은 연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여러 주에서 법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아이오와, 테네시, 플로리다, 캔사스 등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이제 국방부에서 연방 그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방위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연방 훈련에서는 배제한다. 그렇게 될 경우 봉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게 왜 나왔냐면 오클라호마의 공화당 케빈 스티트 주지사가 나는 못하겠다. 방위군이 있지만 방위군이 아주 묘합니다. 방위군 자체는 보통 이제 주에서 관리를 하고 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방위군의 최고 헤드는 주지사가 됩니다.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정부에서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났다. 홍수가 났다 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방위군을 이제 보내죠. 그리고 주정부 예산에서 그런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의 이 공화당 주지사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에게 예외로 해달라. 여기 내가 총책임자인데 오클라호마 주법에 위배가 된다. 백신 접종을 방위군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개인의 권리이지 왜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느냐라고 예외 요청을 했고 당연히 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게 왜 연방정부에서 이럴 수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주에서 홍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너무나 대단한 비상사태 이런 경우는 연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죠. 그리고 연방재해청 같은 데서도 많이 그 복구 작업 뭐 뒤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때는 또 그 연방 그 방위군이 배치될 때 방위군이 매달 훈련하는 게 있고 또 분기별로 훈련을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 훈련 자체는 연방 정부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관할을 하고 그러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방위군을 그 수습하는 데 내보내면 또 그 돈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에서 우선 기반을 두고 일하고 있는 방위군이 완전히 주정부, 주지사의 그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방 정부의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오클라호마 주가 이렇게 그 상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뭐 약간의 그 예외를 두기는 두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행정부가 되고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이런 것에 국가 비상사태, 전염병 사태 때 이 반대를 하는 개인의 권리 같은 것을 그 앞세우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일사불란하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가 지금 미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케이스에는 어쨌든 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백신 접종 안 받아도 돼 방위군. 그리고 방위군이 모여서 일하고 훈련할 때 얼마나 가깝게 있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법무장관은 그래? 그러면 뭐 그만두지 봉급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주지사 말에 따르면 공개적으로는 오클라호마 주지사만 그 방위군에 대해서 백신 접종 안 하도록 예외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주지사들도 많이 본인의 아이디어에 흥미 있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연방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팍스에 뭐 너무너무 잘 알려진 뭐 탑 5 스타 진행자는 아니지만 라라 로건이라고 예전에 그 CBS 방송에서 그 국제 그 스텝 국제면의 그 기자였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팍스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앤토니 파우치 박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대통령의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자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치 그 나치의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요세프 맹겔러 그 나치 닥터와 마찬가지다.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맹겔러 그 닥터가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생체 실험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니까 이게 인간 생체 실험한다고 죽음의 그 천사라는 별명이 있는 그 나치 닥터와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정도가 메이저 방송에서 팍스는 케이블 텔레비전 가운데서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CNN이 도저히 따라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CNN의 경우는 CNN이 있죠. MSNBC 있죠. 많은 언론 자체가 그 균형 자체가 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서 이 시청자를 갖는데 팍스는 그냥 하나를 온건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팍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팍스에서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 박물관 같은 데서 이게 뭔 말이냐 shame on you 하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 안 해요. 리트윗을 하는데 본인의 말이 맞다. 본인을 지지하는 한 사람의 리트윗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까지도 그 리트윗은
딱 새로 만들어진 트위터의 계정에 팔로워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 리트윗. 아니 왜 이 진행자를 비난해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인, 텔레비전, 퍼스널리티, 일반인들까지 전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다행히도 무슨 정말 가세 뜻에 따라서 이 그 오미크론도 그냥 잦아들고 그밖에 큰 그 격동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그 미국의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책 대응을 하기가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로 보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그 백신 맞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라고 강조하는 정치인들, 리더가 있는 커뮤니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무척 조심하셔야지 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너무나 쇼킹한 두 가지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현지 시간으로 미시건 그 시간으로 12시 51분에 시작돼서 총격 사건이 경찰이 이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의 옥스포드 타운십 하이스쿨에서 15살의 하이스쿨 2학년 학생이 총을 그 난사해서 16살 소년 14살과 17살 소녀 숨졌고 한 뭐 15발에서 20발 정도 그 아버지의 피스톨이라고 하죠. 땡스기빙 데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총을 샀으니까 아버지가 그 9mm 피스톨입니다. 반자동 피스톨인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샀으니까 나흘 만에 총을 사고 아들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부상자 2명 수술했고 6명은 지금 좀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8명 다쳤습니다. 한 명 부상자는 47살의 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인데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한 2시간쯤 있으면 12시경에 현지 경찰이 수사 경과를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대한 루머가 있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를 딱 겨냥을 해서 쏘았다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듯이 보인다는 게 뭐 목격자들과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보입니다. 주로 제가 지금 디트로이트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전에 뭔가를 잘못해서 15살 미성년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경찰에 체포됐다던가 그런 경험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훈육 문제인가 뭐 이런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부모님이 조사에 협조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말하자면 뭐 일종의 뭐 묵비권을 행사라는 살인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지금 하는 얘기고요. 그 부모의 말에 따라서 이 용의의 학생이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관이 이 사건에 100명 이상이 출동을 했고 연방 수사국 60대의 앰뷸런스, 메디컬 헬리콥터 학교 안에서는 얼마나 학생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사진도 보고 디트로이트 뉴스에서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또 학교 방송으로 나왔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대피하라고 해서 이게 현실인가? 연습인가? 마치 뭐 퀸의 노래에서 뭐 판타지, 리얼리티 이런 식으로 this is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게 뭐지? 판타지야? 연습이야? 현실이야? 하다가 어떤 학생들은 어디에 숨고 화장실에서 2명의 보이와 같이 숨어 있었던 그 소녀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커뮤니티인가요? 우리 마을인가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뜻하고 있는가요? 옥스포드 타운십이라는 곳이 인구가 22,000명이랍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곳이랍니다. 오늘 아침에 디트로이트 뉴스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 너무너무 무서워서 학교 안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벌써 이제 부모님들에게 어차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온라인 그 공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나 앞으로는 뭐 학교 가기 싫다고 내 그런 위험 속에 어떻게 가느냐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현재까지의 뉴스고요. 오후에 다시 그 속보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무섭게 받아들였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 대선 후보 토론 이번에 한 번 했잖아요. 그 후보 토론을 하는 사흘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물론 양성 반응이 나오고 나서 당시에 비서실장이 매도우 비서실장이었는데 이 비서실장이 뭐 굉장한 뭐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하원 의원이기도 했고 대통령의 이제 그 마지막 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마크 매도우가. 근데 마크 매도우가 최근까지도 의회에서 그 폭동 사건에 대해서 소환장을 받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협조할 뜻도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다음 주에 책이 나오거든요. 책 제목 자체가 The Chief's Chief,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렇게 되네요. 책 제목 자체가. 그런데 그 책에 나온 것을 미국 매체가 먼저 보도한 것이 아니라 요즘 제가 가디언의 보도를 많이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데 영국 신문 가디언이요. 가디언이 미국의 어느 매체보다도 이제 먼저 이 책을 입수를 해서 그 책 안에 이 비서실장이 쓴 겁니다. 9월 26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관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다고 보수에서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기대가 컸던,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한창이었을 때예요. 7월 이후에 그랬잖아요. 그 한창일 때 백악관에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뭐 축하식을 하고 그때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뭐 슈퍼 스프레드 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9월 26일에 테스트를 했더니 딱 그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 본인이 마크 매도우가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했답니다. 배드 뉴스라고 하면서 했더니 대통령이 바로 한 얘기가 우리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S자로 시작돼서 T자로 끝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 테스트는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건 올드 테스트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바이넥스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해보죠. 해서 바이넥스 테스트로 했을 때는 음성이었답니다. 한번 양성이 나오고 다시 테스트했을 때 음성이었는데 이 양성은 말하지 않았고 이 음성도 말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말해, 양성은 말하지 말고 음성이라는 것만 말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음성이라는 것만 발표를 하고, 그리고는 그 며칠 그 사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토론회까지. 필라델피아도 가고 인도어, 아웃도어, 미팅, 랠리 많은 스케줄을 대통령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도 본인이 잘했다고 하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거 음성 결과만 얘기를 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통령 측근에게는 대통령이 마치 양성인 것처럼 이렇게 대처하라고, 모두 안전해야 되니까 지시를 했다, 나는 잘했다, 아마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디언의 묘사로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이 생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대통령이 음성이었다 양성이었다 음성으로 됐다는 것, 이 양성은 알리지 않은 것도 대중도 뭐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겐 다 조심하라고 하고 하면서 여러 필라델피아 이런 랠리 같은데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보기에 조금 이제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내가 군 가족과 미팅했을 때 옮은 것 같아,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도 비즈니스 리더들과 이벤트도 갖고 했습니다. 9월 29일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약간 나아 보였지만 당시 그 비서실장이 책에 쓴 거예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었고 다른 때보다 걷는 것도 좀 느리게 걸었고 무거워 보였고 말은 논쟁적인 말 많이 했고 그다지 그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대했었던 것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못할 것이라고 예비 준비를 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크리스 월러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론 진행자요, 팍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직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이건 뉴스에서 저도 당시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룰 자체는요, 거리 두기도 했고 무슨 뭐 유리 칸막이 같은 것도 조금 하고 했지만 룰 자체는 그 토론 전에 그 토론장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바이든 측은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안 했습니다. 늦게 왔어요. 일부러 늦게 뭐 불과 토론 시작 얼마 전에 도착을 해서 가족들도 안 했고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이잖아요. 팍스에서 또 주관을 했고 크리스 월러스가 언어 시스템으로 미국이 우리 음성이다 하면 그거 믿는 그리고 누가 뭐 대통령의 가족과 이런데 뭐 그 말을 믿어야지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언어 시스템으로 했고 그들은 그 토론 직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9일 토론회가 끝나고 사흘 뒤 10월 2일까지 아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10월 2일에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가 살아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나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양성 반응이다 하면서 멜라니아 트럼프 아들은 백악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육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도 마크 메도우가 지금 이걸 다 쓴 거잖아요. 비서실장이. 마크 메도우는 그때도 사람들에게 대통령 건강 너무 좋아. 그냥 뭐 여기 병원에 와 있긴 했지만 너무 좋아하면서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밖에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몇십 명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일어나세요. 뭐 이러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초콜릿 좀 나눠주라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뭐 병원 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초콜릿 들고 가서 나눠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케이스는 사실 백악관이 그 당시에 발표했었던 것보다 훨씬 그 상태가 심각했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나중에 드러났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74세였고 그리고 같은 현 대통령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바로 옆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은 77세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뒤늦게 이렇게 당시의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당신 양성입니다 하고 전한 사람이 책에서 밝힌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마크 메도우 나의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밝히는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티스트고 이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당시 현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일로 조금 놀라움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정말로 돈 사람들 많이 벌어주고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들 함께 잠자게 해주고 했었다는 그리고 이제 재판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감옥에서 뭐 자살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의 여자친구였으면서 끊임없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들을 이렇게 소녀들을 알선해줬던 지금 맥스웨일이라는 여성이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서 뭐 로리타 익스프레스인가 왜 로리타라는 아주 그 심각하게 선정적인 그 소녀가 나오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maybe 그 비행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로리타 익스프레스에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탔다는 뉴스는 수없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앤드류 영국 왕자가 탔다는 것도. 그 조종사가 어제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로리타 익스프레스에 타고 있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의 스타들 케빈 스페이시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먼도 탔고 미국 연방 상원 의원 존 글렌 우주인이었었던 조지 미첼 의원도
그 비행기에 탔었다 하는 것. 이 조종사는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 1000번 이상을 바로 그 같은 비행기 어디 섬에 실어내고 그 섬에서 소녀들과 영향력 있는 남자들이 만났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재판받고 있는 맥스웨일이라는 전 그 앱스틴의 여자친구였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그 리크루트를 했냐면요. 뭐 이렇게 다 그 썸머 캠프 같은 데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아이들 꼬이고 그리고는 그 남자 나이 많은 남자들이랑 자라고 하고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뭔가 선물 아주 큰 선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해왔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CNN 방송에서 뭐 최고의 스타 하면 몇 명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 쿠모, 전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입니다. 앤드류 쿠모 전 뉴욕 주지사가 8월 달에 아니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 주지사 자리를 뭐 많은 여성들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많은 조사, 재판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크리스 쿠머라는 CNN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뭐 전체적으로 케이블 채널에서 인기 있는 앵커가 형의 이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이 앵커라는 직책은 굉장히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뭔가 그 소스를 정보를 갖기 쉬운 자리이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형에게 도움이 되려고 지난 18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다. 물론 몇 개월 전에 본인이 그 형의 법률 자문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맨하탄의 검찰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메일 주고받은 것 등등해서 훨씬 심각했고 그런 그 형의 것에 그 개입을 한 증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형과 동생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와 정치인 사이에서의 어떠한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난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 그 결탁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가족, 패밀리 매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CNN은 그렇게 인기 있는 앵커를 무기한 정직시켰습니다. 저녁 쇼에서 이제 여러분들 크리스 쿠머 쇼 당분간 보시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 딜리버리가 요즘에 미국에서 대세입니다. 완전히 대세예요. 그런데 일반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서 오시는 손님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식품을 배달하는 그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손님을 받을 자리도 없고 손님을 받을 뜻도 없고 트럭 같은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만 하는 딜리버리 온리 하는 그런 사업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 별것 아닌 것 보이지만 몇십억 달러씩 투자가 된 겁니다. 일종의 체인인 겁니다. 고스트 키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스트 키친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29일에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악시오스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거든요. 딜리버리 온리 키친.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리프 글로벌사라고 미국에 있는데 한 350개 그 큰 트럭 같은 데서 이 트럭을요. 어디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아니면 창고에서 음식을 만들기만 해서 데어도시 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답니다. 소비자에게는 아무래도 위생 문제가 있고요. 또 전기도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뭐 음식의 안전 그리고 너무 작은 그 차 안에서 만드니까 냉장고를 열면서 동시에 불 쪽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고 뭐 이런 너무 그 직원들뿐만도 불안정하고 음식을 받아서 먹는 사람도 이게 완전히 깨끗한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고스트 키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 보도를 하는데요. 이 립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가 손 안 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손을 댔고 지난 9월 매출이 1200만 달러래요.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만 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1년 전보다 600% 매출이 올랐답니다. 하루 매상의 평균 뭐 트럭 한 대당 4,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키친이 뭐 많이 되는데 적게 되는데 합쳐서 평균 1,250달러인데 이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물론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벌금도 내야지 되고 따로 전기가 끊기면 발전기도 사야지 되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있는데도 칙필라 같은 식당 뭐 또 아니면 웬디스 같은 데도 뭐 이런 곳과 협업을 하려고 하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시도를 하고 이게 아마 조금 그 특히 이 팬데믹 그 이후 이전 현재 팬데믹과 연관해서도 좀 붐인 것 같다 하는 해서 고스트 키친 회사 물론 본인들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매상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소프트뱅크와 같은 투자 회사들이 확확 들어가고 나면은 나중에 아주 작은 맘앤팝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미시시피 케이스의 낙태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 6월 달이나 돼야지 나옵니다. 미시시피주는 15개월 이후면은 낙태를 불허하는데 이건 텍사스와 조금 다르고요. 왜냐하면 아주 그 연방 낙태법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했고 텍사스의 그 낙태법은 지금 현재 시행 중지가 내려져 있는데 보통 그 연방 낙태법이라는 게 완전히 정말 그 아이가 아이다,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딱 규정하는 게 23주에서 24주. 그런데 미시시피가 15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오케이라고 하면 당장 12개 주. 그다음에 조금 늘어나서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고 그렇게 될 경우 평균 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한 거의 600마일 정도 가야지 낙태 시술소에서 낙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여성의 권리 뭐 이것에 관한 문제 지금 심의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